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준석 1일 작심 발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주말이었죠.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연일 언론에 등장해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주 중인데 이번엔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돼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필 탄원서 내용인데요.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 절대자는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신군부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 비유가 적절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저 내용은 재판부에다가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채권자로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 정당 내부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헌법에서도 정당의 민주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아닐 때는 사실상 정당 해산 사유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차대한 원칙이 사실 정당 내부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유를 아마 이제 신군부의 과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통한 민주주의 말살과 유사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합법적인 그리고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당대표를 해임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결국 당권을 찬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과거 신군부가 했던 그런 비상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말살과 저는 본질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2022년도에 이런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는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전 의미와 맥락은 같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 비유가 얼마나 재판부에 효과적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김필성 변호사께서는 자필 탄원서가 뭐 신군부에까지 윤 대통령을 비유했는데 소위 좀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자필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받고 또는 뭐 이제 주변에서 받아서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만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이제 원래 그 직업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 탄원서는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탄원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그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이제 얘기는 해주는데 사실 탄원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출하는 이유는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뭐라도 해보자. 네, 뭐라도 한가 자기의 그런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필로 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이제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기 정치적 그런 절박함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 그 입장을 정확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필로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자필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된 게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자작극이다 이러면서 상대의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서 언론에 돌리는 것은 정당에서 하는 게 지금 법조인들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 이게 진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출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의뢰인의 그런 비밀에 대해서는 그 해당 변호인,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채권자 측, 이준석 대표 측의 변호인이죠. 거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유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키게 되면 이건 별도의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거를 유출시켰을 리가 만무하죠. 이제 공무원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은 주체가 사실은 이제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의힘과 또 거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일 것이고 그분들이 아마 변호인 측을 통해서 이것은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소송을 들어가면요. 그 변호인이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열람용으로 다운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PDF로 만들어서 아마 이제 기자들한테 이게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의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일이 사법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넓게 보면은 이제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대리인께서도 뭐 어떤 의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열람시키면서 좀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이런 좀 액션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알리려는 의도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내용 자체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 이제 위반 그리고 정당의 네. 그 헌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탄원서 유출은 아마 이제 채무자 쪽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처분에 나서 당내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호영 대표 본인도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가처분을 걸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과거에 징계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느냐. 그럼 국가 망하라고 소송을 낸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에 대한 발언인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건은 기각이냐 인용이냐인데 정당성은 이 대표 말대로 있다고 보세요? 사실 뭐 소를 제기할 권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겠죠. 네, 누구 하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기본적인 권리인 그런 뭐 가처분 신청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로 들었던 주호영 대표나 아니면 윤 대통령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제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었고 그래서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대한 이거를 가처분하고 이제 소송을 건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직무 정지였었죠. 예, 네. 물론 이제 당시에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뭐 이미 사실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 그 소송 결과가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는 뭐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것이 뭐 어떤 뭐 지금 한국의 정치 구도나 이런 것까지 흔들 정도의 아니면 뭐 특정 정당이나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줄 정도의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현재 여당 당대표로서 네. 여당 당의 직무 전체를 두고 지금 사실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이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나 아니면 그 파장 같은 경우도 한국 정치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같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 제기하는 것 자체를 뭐 나라를 망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인용일까 기각일까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준석 대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대표는 살면서 법정 갈 일이 있었겠나? 법정 처음 가봤기 때문에 기각 혹은 인용 결정 분위기 모르겠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각을 확신한다.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가처분이 인용돼도 그 절차는 고치면 된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직접 소송 대리를 하셨기 때문에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추석을 앞두고 결과가 나온다면 글쎄요. 지금 그것도 사실 좀 길어지는 거지만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길어진다는 건 여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다투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그 앞에서 앵커께서 물어보신 질문 중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과거 총장 시절에 집행정지 가처분이랑 네.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걸 제기한 것과 이제 사실 이것의 그 정당 대표로서의 가처분에 좀 차이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도 그 정치적인 사건의 한 복판에서 사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도 이런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 사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어떻게 보면 민사법원에서 하거든요. 오히려 좀 더 저는 더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처분 권리 행사 자체를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것들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지금 뭐 내용적인 하자 또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사실 절차적인 하자에만 관해서 문제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간을 좀 오래 걸려서 판단을 보류하는 이유는
전 내용상 하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용상 하자라는 것은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정당이 그 정당 안에서 결의를 할 때 뭐 공산주의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정당의 자율권의 범위가 헌법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과 조직을 민주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은 존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 고민 끝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비대위 체제가 또 끝나게 되는 거겠죠. 이 전 대표는 그러면 그 순간 당대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까? 6개월 지나면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대표 이제 직무가 이제 정지된 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고 참 비대위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 비대위가 만들어지기 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돌아가는 거라서 여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만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해임된 상황인지 여부도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비대위가 출범한 것과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모순관계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이걸 인용이 되더라도 그 국민의힘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글쎄요, 이 전 대표 고민이 사실은 가처분 결과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 발표 결과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이런 가운데 화제가 되고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 도과 등 난관이 존재했음에도 빨리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여권의 실세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들이 경찰에 직접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이 전 대표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경찰을 압박하고 있고 또 특정 의원이면 뭐 여러 명이 아닐 거다. 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신 변호사님이 이 보도 신빙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이 전 대표는 누군지 짐작하고 있다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사실 이 경찰 수사라는 것이요. 아무나 사실은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피의자, 그러니까 피혐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는 것인데 사실 경찰에서 수사할 때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보통 한 3달 안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하면 했지 이걸 더 길게 끌어서 얻을 실익은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 경찰에서 이 사안도 지금 8개월 이상 끌고 있으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차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경찰 내부에서도 저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그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는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뭐 뇌물죄 적용하는 것도 뭐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왜 유튜버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강 총경에 대해서는 또 전보 조치까지 지금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저런 노컷뉴스의 그런 직원들의 그런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 이런 수사를 길게 끌어서 얻을 실익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묻고 죄가 없으면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핵심은 경찰 수사 결과인데요. 경찰 수사가 난관에 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공소시효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김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소시효가 명백하게 지났는지 여부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리고 만약에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별도로 문제된 그 이제 그 증거인멸도 사실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일이어서 7억 각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각서가 문제된 그 부분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소시효가 확실히 도과됐으니까 수사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이거 명백히 뭐 이거는 불교서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수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가처분의 법원 판단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 이외에도 이 전 대표를 짓누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내에서 있을지 모르는 추가 징계인데
그런데 주목할 점은 추가 징계가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수해 현장에서 말 실수, 엉뚱한 말 했다가 곤혹을 치렀죠. 김상원 의원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함께 논의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하고 싶은데 이를 더 키우는 게 괜히 좀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자제한 건지 아니면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가처분 신청한 걸 문제를 삼는 셈인데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뭐 자기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직의 권리는 자기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걸 행사한 거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이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언론이나 이런 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문제되는 것을 그걸 문제 삼아서 품위 유지를 문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위 유지가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되는 의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또 이걸로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징계를 또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폭풍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처분 기각일지 인용일지 법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